이어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차례입니다. 저희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연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4983님께서 산일전기 고민이다. 14만 3천 원. 30% 비중이십니다. 이분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중도 상당한 상황인데 산일전기 지난 거래일에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어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고 또 앞서서 전력설비, 전력기기, 전선주들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이에 대한 언급도 또 해주셨어요. 맞아요. 상일전기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매니저님께서는 항상 수익이 꽤 나고 나면 이걸 그렇죠. 돈으로 좀 찾아야 내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네. 만큼 네. 좀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지 어떤 선택이실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좀 그래도 주식 상담 업무 통해서 자주 뵀으니까 호흡을 많이 맞췄죠? 그러니까요. 네.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현실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이 고민,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이 좀 창출이 되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보는 계좌의 숫자가 빨간색이고 너무 좋아. 숫자가 매일같이 올라. 너무 좋죠. 네. 근데 그거를 매도 버튼 눌려서 이 거래일 뒤에 내가 항상 현금을 챙겨야 내 거라는 말씀 제가 꾸준하게 드리거든요. 네. 물론 제가 한일전기에 대한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목요일의 시장의 흐름들도 보게 되면 한일전기가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수주 그리고 이제 공급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전력설비 전선주에 대한 흐름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빠르게 추세를 좀 만들어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피로감을 좀 해소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산일전기가 지금부터 갑자기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엄청나게 빠질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형태의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을 제가 만나뵐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비중 20% 30% 부담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비용 필요 없고요. 그냥 산일전기랑 꾸준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홀딩입니다. 저는 무조건 홀딩이고 물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고점을 잡아드리냐 사실 이건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흐름들을 가져가는 종목들의 목표가는 거래량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붙어주면서 계속 고점을 깨준다라 그러면 목표가를 계속 높여 잡아도 되겠지만 거래량들이 점차 쉬어가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아예 그냥 크로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래량하고 주가는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은 꺾이는데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면 이거는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착시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다음 월요일장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지금 붙었던 거래량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나름대로 산일전기라는 종목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꾸준하게 주가에 반영해 준다라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30% 비중 들고 가셔도 좋다. 근데 다만 시청자분께서 제가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현금에 대한 비중이 좀 없어서 걱정됩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절반 정도는 좀 익절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시장은 내가 더 많이 수익을 챙겨야지, 더 있어봐야지, 좋겠지, 뭐 하겠지 하면서 매일같이 계좌를 눌러볼 땐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매도해버리면 계좌 바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실망하시거든요. 근데 사라져야 좋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중이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월요일장에 어느 정도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미장이 비교적 양호했으니까 월요일장에 기계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은 비중만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비중만 들고 가도 충분히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비중주의에서 현금화 하시고 남은 비중 절반만 그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고 가셔도 좋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28만 1,5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라운드 피겨 어디 30만 원 선까지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꺼져버리면 이거는 도망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흐름 보시면서 종목 대응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 산일전기에서 자금을 좀 빼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는 공약주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산일전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이 수익이 높은 종목을 팔면 전체 수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겠지만 수익을 조금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포스코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46만 원에 30%인데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특히나 좀 고민이실까요? 이 매도가를 얼마나 정도 잡으면 될까 하고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네, 네. 바라볼지. 네. 네, 한번 매니저님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맞아요. 있고 뭐 네. 철강 외의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급등할 때 매수를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한다면 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는 비중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46만 원 선을 좀 치솟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매수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좀 약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안도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다음 거래일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음봉이 나오면서 교정받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본업에 대한 재료라든가 뭐 아니면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재료라든가 뭐 2차 전지 사이클에 대한 재료가 좀 더 확실하게 묻어줘야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나오는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나름 종목치고는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으니 이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단기적인 눌림이 좀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청자분께서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46만 원에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라면 저는 그냥 홀딩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만약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3만 원 선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의 사정은 지금 비중이 30%면 저는 절대 작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추세를 올라탄 종목을 비중을 30%나 실을 정도의 매력도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대신 내가 30% 비중은 30이지만 전 크게 부담 없습니다. 현금에 대한 비중 다른 것도 끌어올 게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홀딩을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가 한 53만 원, 52만 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좋다. 다만 현금에 대한 비중이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월요일장에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정도를 줄이시고 다른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목은요.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매집되는 구간을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이걸 못 참아서 이 자리에서 못 사시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사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그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한 차례, 두 차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집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터트릴 수 있는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래량들이 붙어준다는 건 시세 분출의 시작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매집 구간을 견디시는 게 맞는데 급등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매수한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런 자리에 매수하셨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매집되는 자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같이 좀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구간에서 저점으로 매수하는 게 너무 쉽진 않지만 그렇죠. 항상 좀 기다리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종목명은 뉴로메카고요. 67,000원의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뉴로메카 차트를 좀 보니까 정말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최근에 로봇들이 뭐 개별적으로는 한 번씩 오르긴 해도 연속적인 시세를 최근에는 못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뉴로메카는 이 답답한 주가를 앞으로 좀 뚫고 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참 로봇주가 시장에서 기대를 받을 때는 연일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흐름이 또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시세 분출이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 대신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는 로봇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저는 죽지 않았고 웬만한 주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밸류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자리가 제가 아까
우리가 앞선 시청자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때 포스코홀딩스를 이렇게 매집되는 구간에 잡으셔야 시세를 기다릴 수, 그러니까 시세 분출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히려 뉴로메카가 지금 그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렇게 답답한 흐름들과 매집되는 구간들을 저는 그냥 홀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에 대한 힌트는 역시나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느 한쪽이 먼저 들어오는 재료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때 당시에 누가 들어옵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하는 구간들을 가져가면서 답답한 흐름들을 만드는데, 여기에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시작된다라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게다가 뉴르메카도 역시나 뭐 대기업과 밸류체인으로서 이 계속적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처럼 충분히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실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실지언정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홀딩하고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직전 고점 13만 9천 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잡아드리자라 그러면 일단 한 9만 원 선까지만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만 원 선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그 9만 원 선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거래량들을 좀 추적해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여유 있는 수익 챙기실 수 있다. 지금은 답답하겠지만 뉴로메카가 갖고 있는 시장의 재료가 결코 나쁜 기업이 아니다.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고 기관들의 수급 계속 추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로메카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미래에셋증권이요. 네, 미래에셋증권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7만 500원에 네, 10%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으셨고 최근에는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좀 어려우신 부분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저 돈도 잘 벌고 네. 또 뭐 스페이스 X인가 뭐 하면은 그 관련주로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이렇게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매니저님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좀 스윗하게 고민을 네, 남겨주셨어요.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근데 스페이스X 6월에 상장 기대감도 있고 있죠. 최근에 좀 쉬어갔던 만큼 좀 시세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재료가 제가 딱 종목을 듣자마자 생각났던 두 가지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에요. 지금 웬만한 증권사 대비해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빠르게, 가장 높게 상향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저는 크게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런 증권주 같은 종목들은 이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대한 시세가 계속 분출이 되면 분출이 될수록 그에 대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은 단연 대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역시나 스페이스X 관련된 재료가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이전에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쉬고 있죠. 하지만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처럼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의 형태로 꾸준하게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 종목은 하단을 열어두고 밀어낼 종목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눈치 보기 싸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항상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꾸준하게 매집이 되다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딱 터지는 순간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강력하게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 이탈 하락에 대한 재료보다는 오히려 매집 구간에 대한 추가 상승의 여력들에 대한 확률을 좀 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7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섣부르게 비중을 좀 확대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그대로 좀 홀딩하시고 지켜보셔라.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뭐냐면 거래량들이 최근에 보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거래량들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좋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120%, 전거래일 대비 거래량들이 180%, 전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200%,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면 얘가 본격적으로 직전 고점을 뚫어내기 위한 신호탄, 도움닫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추가적인 매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나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가능성은 뭐 여력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홀딩을 하셨다가 저는 직전 고점 넘기는 79,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까지만 딱 열어보시고 수익을 좀 실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79,000원? 직전 고점이 76,000, 뭐 77,000원 구간인데 너무 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급등 나오면서 65,000원, 70,000원 선까지 올라오는데 소비한 재료가 스페이스X랑 그리고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터져봐야 남들이 다 아는 재료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79,000원선은 그냥 일시적인 단기 반등이고 그 가격대를 유지할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시장에서는 이미 재료가 다 소진이 된 상태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은 그 정도만 딱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막 높게 보시기보다는 한 79,000원 선에 대한 목표가 잡고 홀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주요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만큼 79,000원 선 부근에서 수익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2만 8천 원에 20%. 네, 22만 8천 원에 20%신데 매수를 전에 하셨을까요? 최근에 하셨을까요? 1년 넘었어요, 1년. 1년이나 되셨군요. 네. 아, 1년이 됐는데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네. 오래 가지고 계시긴 했네요. 네. 어떤 점이 특히 좀 어려우실까요? 매도점을 좀 찾기 위해서 했어요. 네, 언제 팔면 가장 큰 수익을 좀 내볼 수 있을지 한번 매니저님께 들어보시죠. 네. 네, CJ제일제당 저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싶었는데 1년이나 좀 오래되셨군요. 가지고 네. 계셨고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1년 동안의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이 수익을 네. 최대한으로 좀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숫자가 증명을 해줘야 반응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뭐 이전 같은 경우에 뭐 테마성의 흐름으로 인해서 뭐 K푸드 관련된 재료들이 붙는다 뭐한다 이래갖고 흐름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숫자로 좀 증명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CJ제일제당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재료가 사실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확 이게 터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일부 있기는 하나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저는 이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요. 게다가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일부 있었는데 최근 이거래일 동안 2차례 연속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까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CJ제일제당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붙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보게 되면 지금 BPS가 직전 분기가 44만 원대예요. 44만 원대. PBR이 0.47배입니다. 한 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럼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PBR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기계적인 매수세도 다시 한번 붙어줄 수 있다는 점. 그럼 CJ제일제당의 현 시점에서 BPS, 기업 청산 가치가 44만 원 정도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저는 최소한도 35만 원 선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물론 35만 원짜리도 너무나도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셨던 만큼 저는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단 그냥 그대로 기다리셨던 만큼 그대로 그냥 들고 계신다라 그러면 어느 순간은 우리 시청자분의 계좌에 좀 더 큰 수익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간에 35만 원까지 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35만 원이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9만 원에서 한 30만 원 선에 대한 흐름까지만 일단 단기 목표가로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 수급도 좋고요. 물론 이게 뭐 5월 달에 뭐 주도주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셨던 만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수익 그래도 많이 내시길 저희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문자로 들어왔고요. 6418님께서 현대차 54만 1,000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는데 왠지 언제쯤 반등할까요로 봐서는 가지고 계신 지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도 40%로 꽤 많은 상황이신데 현대차가 요즘에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하준 선생님인 만큼 이제 시총도 SK 스퀘어에 좀 밀리게 됐는데 맞아요. 현대차 5월에는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게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예.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반등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신다는 건 매수 네. 포지션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또 쓴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54만 원대 매수를 잡는다. 물론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로봇 시장에 대한 밸류가 재평가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실린다라 그러면 저는 얘는 7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여요. 제가 최근에 현대차 목표가 제시드린 게 73만 원 선 정도를 제시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본업에 대한 재료로 현금 창출원으로 기판을 깔아두고 로봇에 대한 재료를 얹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로봇에 대한 재료들은 시간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좀 꺼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피지컬 AI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고 미래 산업이 아니고 현재 산업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사실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재료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로봇주에 대한 밸류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재료가 다시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점, 저는 그게 지금 주가의 상단을 좀 억누르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지금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SK 스퀘어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현대차의 시총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현대차 기업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의 가치가 올랐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현대자동차 충분히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조금 더 저점에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같이 좀 드리면서 일단은 충분히 홀딩하시고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 얼마에 신- 매수하셔서 비중 어떻게 되시죠? 103,600원에 10%요. 103,600원이시면 최근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되셨을까요? 4월 초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부터 계속 조금씩 계속 빠지더라고요. 4월 초쯤에 매수를 하셨고 특히 좀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계속 흘러내릴까 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 계속 흐르는 건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네, SK 바이오팜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도 힘이 없으세요, 지금 목소리에. 네. SK 바이오팜 계속 흘러내릴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제약바이오 개별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 역시 좀 기대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SK바이오팜 가지고 계시다라 그러면 최근에 하락세가 좀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장 반등 주면 기계적으로 솔직히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SK바이오팜 사실 4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좀 밀려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별 매매 동향도 보게 되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주거나 매도폭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폭을 늘리면서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아쉽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SK바이오팜이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시너지라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를 좀 폭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뭔가 모멘텀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언제나 그래요. 그 기업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플랫폼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이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SK바이오팜이 최근에 기업 내용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뭐 미국 시장 진출 있고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 오가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네가 그렇게 발표할 것 같았으면 SK바이오팜이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낼 만한 재료가 땅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투심에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의 주가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재료가 붙어서 고점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눌러놓고 새로운 재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SK바이오팜이 그냥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흔히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잡주도 아니고 게다가 또 어느 정도 빵빵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다가 시총도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하실지언정 저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을 만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이 언제 반등할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자들만 알아요.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동의서 도장 꽝 공시 빡 이러면 올라가잖아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알면 저 내부자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컨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SK바이오팜의 기업들 그 CEO들이라든가 부사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뭔가 이 강력한 재료가 또 한번 터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홀딩을 하고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섣부르게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에서 그 이상으로 터지면 터졌지 뭐 밀려도 그 이상으로 막 계속 바뀌면서 최저점을 찍을 종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뭐 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비중도 충분하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언제 부각될지 그냥 그 시점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요.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차라리 시선을 좀 잠깐 다른 곳에 돌려두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재료 붙으면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SK바이오팜은 살짝 좀 이렇게 접어두고 가지고 그렇죠. 계시면서 좀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4만 1,700원에 10%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물타기 얼마-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네, 단기, 중기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네, 언제쯤 팔아야 할지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네, 현재 국제유가가 정말 치솟으면서 정유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네. 전전 거래일에서 엄청난 상승세 오랜만에 나타내줬는데 네.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지금도 국제유가가 뭐 WTI, 브렌트유 모두 $100 선 위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빠르게 잡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정유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차라리 저는 정유주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뭐 수혜주로서 봐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기술적 자리가 지금 너무 괜찮은 자리예요. 나름대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에 거래량들이 붙어준다라 그러면 이거는 직전 고점 넘기기 위한 시세가 붙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항 구간대를 강력하게 거래량 붙여서 돌파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그 차기 다음 저항대까지 그 시세는 계속해서 분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조금 힘들다 하실지언정 저는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매매 동향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꾸준하게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들이 잘 들어오잖아요. 역시나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꺼지는 게 없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라 그러면 이미 상승 출발의 신호탄을 쏴줬고 계속해서 순항해서 달리는 중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달리는 중에 나름대로 시장의 거래를 아니 그 기술적 자리에 저항 구간에 도달했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강력한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또 하나 포인트로 보는 건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인들은 연휴에 대한 퐁당퐁당 시장을 안 좋아해요. 그럼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 기간인데 그 구간 안에도 외인들의 매수가 붙는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빼다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한테 매수세로 같이 들어온다? 게다가 지금 추세가 꺾이는 게 없이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이 종목이 못 갈 것 같았으면 지난 수요일에 수요일에 장대 양봉 12%대 양봉 만들어 놓고 목요일에 음봉으로 같이 맞대응이 나왔어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은 꺾이는 거거든요. 아시죠?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양봉 같이 붙어버리면 이건 추세 전환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종가 부근에서 머무는 흐름들을 놓고 게다가 이 종가 부근에서 머무르는 흐름 속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같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홀딩하시고 직전 저항 구간대를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린다라 그러면 저는 일단 19만 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실 거 없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서 대응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려 1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19만 원 선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111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미래에셋생명 매수가 19,900원에 비중 25%라고 하십니다. 손실을 꽤 보고 계신 상황이고 미래에셋생명이 현재는 답답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거래량도 크지 않은 것 같고 매니저님 이 미래에셋생명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전에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생명이라는 기업 자체도 아시겠지만 이제 2월 달에 주가가 빠르게 이렇게 치솟았던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왜 그랬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2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건 뭐였어요? 증시가 사상 최고치, 그럼 증권사, 뭐 보험, 뭐 이런 주요 대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실리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재료 때문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는 증권사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가 오르니까 그와 함께 하는 계열사의 보험이라든가 은행주라든가 같이 그 수급이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기업들은 실제로 뭔가 반영되거나 큰 재료가 터지지는 않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 무슨 생명, 무슨 보험 이런 기업들도 기대감이 실렸던 거는 뭐 이 상품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투자자보다는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조금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난다. 그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됐던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수혜는 증권사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부터 그 내용들과 흐름들을 알아차리고 아 얘는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시점에서 19,900원대면 매수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절대 오르는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종목이 오르는 이유를 고려해 봤을 때 아, 보험사 정말 실질적인 수혜가 이어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실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셨어야 되는데 증권사 엄청나게 갚버리니까 못 샀어. 미래에셋생명이라는 종목,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엄청나게 가니까 못 샀어. 검색해 보니까 미래에셋생명이라는 종목이 있네. 계열사니까 그에 대한 수급이 같이 반영되겠지라는 기대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냉철하게 말아보셔라. 시장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처음으로 손절 매도에 대한 대응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세가 전환되면서 그렇게까지 뭐 바로 이렇게 장대음봉을 만든 자리는 아니고 나름의 저항의 시가 부근을 좀 만들어, 그러니까 저항의 지지 라인을 좀 만나러 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다음 월요일에 장이 출발하게 되면 뭐 지난 미장이 좋았으니까 기계적으로 빨간불을 좀 켜준다라 그러면 비중을 절반 정도 좀 덜어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선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좀 절반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흐름들을 보셔라.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량이라면 이건 전량 다 손절매도 나가도 돼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전량 다 손절매도 나가도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는 19,000원대 급등한 자리에서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의 본질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수혜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손절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생명은 아쉽지만 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요,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24만 5천 원에 2% 비중이 많지 않으십니다. 2%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실적도 잘 나왔지만 네. 좀 세로 물량이 나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전략 좀 2차 전지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갖고 가셔야죠. 갖고 가야죠. 네, 이거는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저항 구간대 딱 들어갔잖아요. 가장 네. 좋은 게 뭐냐면요. 시장이 바닥을 딛고 반등을 주는데 저항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에 어떤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 모멘텀이 터져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폭발적으로 터지기 위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섣부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지금 25만 원에서 한 26만 5천 원 선의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한 번 더 노려보는 그 타이밍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현재 주봉상에서도 보셔도 아직까지 상단 많이 열려 있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뭐 직전에 우리 2차 전지 2자만부터도 날아가는 그 시절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저항 구간 돌파에 대한 수급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럼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라 그러면 조금 긴 호흡으로 한 35만 원 선까지 좀 더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이클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떼놓고 갈 수 없는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기대해 본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또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시고 좀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 실어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상방을 더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상담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넘버원 픽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성하준 매니저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계실지. 다음 주에 또 어린이날이 있는데 네. 저희 어른들은 또 선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매니저님께서 대신 좀 주시죠. 그 어린이날에 보통 이제 그 네. 자녀를 두신 가족분들이 최근에 그 로봇 시장 쪽에 네. 그 터닝맥 카드라고 있어요. 그게 인기가 오. 엄청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어른들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변신 로봇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네. 오늘 보러 갈까 생각 중인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봇 쪽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겁니다. 뭐 조선과 2차 전지도 좋지만 저는 그 다음은 로봇 시장이 좀 더 기대감을 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 시장의 대표주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같이 꼽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족 보행 로봇 이 휴보를 탄생시킨 카이스트 연구진이 만들어낸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를 얻자 이겁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봇에 대한 재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라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꺼내줬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미래의 가치가 현실화될 때 주가는 더 강력한 시세 분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 로봇에 대한 재료가 너무나도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로에 좋은 멘트를 꺼내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의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그 가전제조 현장에 로봇을 실제로 배치시켜서 이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점 저는 그걸 또 하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피지컬 AI를 언급하면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공식화했잖아요. 그럼 이게 테슬라 옵티머스와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재료로 부각된다라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부터는 쉬어가는 흐름보다는 좀 더 빠르게 개발에 대한 이 고삐를 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게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 데이터를 수십 년간 수집해서 모아놓은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아니고 시작만 했다 하면 그에 대한 숫자를 바로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 충분히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그 밸류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형주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시장 밸류업을 통해서 또 한번 들어온다라 그러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현재 66만 9천 원 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전략 잡아드리자라 그러면 일단 66만 9천 원 선에서 1차적인 매수를 한번 잡으시고요. 2차적인 매수가는 직전에 반등을 시도했던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뭐 고점이다, 뭐 좀 쉬어간다,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66만 원, 65만 원 선에서 1차 매수, 그리고 59만 원 선에서 2차 매수. 그래서 평단가를 한 62만 원, 63만 원 선만 맞춰두셔도 저는 큰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저는 78만 원 선까지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격주 단위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요 주식 상담 넘버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종목은 목표가 78만 원 잡아놓고 흐름 보시고요. 손절가로는 60만 원 선으로 조금 잡아드리도록 60만 원 선이 아니죠. 56만 원 선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전달드린 것 같은데 네. 56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는 56만 원 선으로 수정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로봇의 대표주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들여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는 로봇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봤고요. 어린이들은 로봇 장난감, 어른들은 레인보우 로봇주. 로보틱스 네.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